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을 돕기 위한 생활 필수품 공급을 비롯한 각종 구호 작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선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중공 수상 화국봉과 오이라 일본 수상 간의 일중공 1차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최규하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휘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광주 사태 수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각은 관계 장관들로 복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 복구와 구호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박충훈 국무총리설의에게 지시했습니다. 최 대통령은 또 모든 공무원은 당면한 시국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해서 공직자로서의 복무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함은 물론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충훈 국무총리 설의도 오늘 각 부처에 보낸 지시 공문서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은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 난국 극복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며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는 자세로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미 아침부터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 사태는 오늘 계엄군이 진입을 해서 일단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사 발표를 비롯해서 오늘의 광주시 표정을 김광일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군이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해서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저항하는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오전 5시 10분쯤 시내 일원을 완전 장악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의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경주해 왔으며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각하의 현지 특별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태는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3시 30분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했다. 군이 진압하는 동안 도청과 공원 등지에서 폭도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으나 오전 5시 10분에 광주시 일원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계엄 당국은 광주 일원의 치안이 유지될 때까지 광주 시내의 출입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상은 계엄사령부의 공식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이번 광주 지역 군 투입에 있어 사전에 폭도들의 동정을 살피는 등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오늘 오후 3시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무장폭도는 17명이 사망했고 295명을 체포 보호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무장폭도는 오늘 새벽 군 투입 시 총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계엄군에게 사격으로 대항한 자들이며 사망 장소는 전남도청 13명, 전일빌딩 3명, 광주공원 등지입니다. 한편 계엄군의 피해는 순직 2명에 부상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 삼거리를 비롯한 5개 지역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외곽 도로에 대한 합동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또 치안과 행정기능 회복을 계속하면서 군 장비를 동원해 시가지 복구 작업에 나섰고 장병들이 절미운동을 통해 양곡 총 6천 가마를 광주 시민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계엄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극렬 난동 분자를 제외하고는 관대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대장은 오늘 오전 10시 광주 지역 계엄군 장병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사령관 특별지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조속히 법과 질서를 회복하여 민생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경찰과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애국적 시민들의 안정회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현재 체포된 자 중에서 극렬 난동 분자를 신속히 가려내고 기타는 과감하게 관대한 처리를 할 것. 이상은 이휘성 계엄사령관이 광주 지역 계엄군 장병에게 내린 특별 지시였습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오늘 담화를 발표하고 본의 아니게 일부 극소수의 난동자들로 말미암아 선량한 광주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광주 시민이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국민적 화합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계엄군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라남도 도청에 둘러 광주시의 질서 유지와 시민생활 안정에 힘써줄 것을 장형태 도지사에게 당부했습니다. 계엄군이 장악한 광주시는 점차 평온을 되찾는 가운데 주요 공공기관은 어지러운 사무실을 청소하고 사후 수습 등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이 새벽에 시내 쪽으로 진입하자 과격파 난동자들은 계엄군에게 응사하면서 맞섰으며 새벽 3시쯤에는 여자 폭도 한 명이 지프를 타고 시내를 돌며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나와서 대항하자고 마이크로 소리를 쳤으나 시민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이 진입하는 동안 새벽 4시 30분경 저항하던 무장 폭도들이 무기를 버리고 주택가나 무등산 쪽 풍향동과 산수동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계엄당국은 무장 폭도들이 탈취한 소총의 다수를 회수했으며 도주했던 전남대학교 3학년 김찬길 군 등 학생들이 계엄당국에 자진 출두하고 있습니다. 군이 광주 시내를 장악한 후 새벽 5시 20분경부터 군 당국은 KBS 방송망을 통해 시민들은 안심하고 거리에 나오지 말 것과 폭도들을 숨겨주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으며 시민들은 별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많은 폭도들이 투항해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다른 폭도들도 자수할 것과 침투 간첩도 자수하면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계엄군은 헬리콥터 방송을 통해서 경고 1호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를 일체 금지한다. 전 행정관서의 공무원은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할 것. 그리고 습득하거나 발견된 총기나 탄환, 폭발물 등은 경찰서나 인근군에 반납할 것. 이상의 경고를 위반했을 때는 엄중 처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소요가 진압된 광주의 새벽거리는 정적 속에 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7시가 넘어서 방송을 듣고 출근하는 공무원과 경찰관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는 도청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직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뒤 오전 9시 50분부터는 과격 난동자들에 의해 어지럽혀진 청사 안팎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도청은 장영태 지사 등 500명 정도의 직원이 출근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파손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시도 구영상 시장 등 600여 직원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출근해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종합대책본부와 구호, 의료, 교통, 재정, 방역, 생필품 등 6개 대책반을 편성해서 사후 수습에 나섰으며 도경도 50여 명의 직원이 나와 통신망을 복구하고 광주소와 18개 파출소, 서부소와 14개 파출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남도 병무청은 지난 20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와 오늘 입영할 대상자들에게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징집이나 검사를 연기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도청과 시내 중심가에는 광주시청 소독차가 방역 작업에 나선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불통됐던 시내 전화도 8시부터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질서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의 특별 담화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새벽 계엄군의 광주시가 진주에 따라 무분별한 난동자들의 횡포 아래 있던 광주 일원의 치안과 사회 질서는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진입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 속에 광주시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서 광주 지역의 질서 회복 정상화와 광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 구호와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활동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0일간 소요와 난동으로 얼룩진 광주 지역 일원의 비극적인 상처를 하루속히 치유하고 이고장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녕을 회복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광주 지역 일원의 소요 사태와 관련해서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많은 시설물이 파괴 소실되었으며 일시나마 이 지역의 치안 부재 상태가 조성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또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케 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온갖 불편과 피해를 겪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신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희생자들의 유족 여러분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자성을 불러일으켜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가 분단되어 동족 상정의 비극을 이미 겪었고 아직도 변함없는 공산 침략의 위협 아래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화합과 타협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자제와 자중자애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광주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 계엄군이 그동안 적지 않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참을성 있게 사태의 진정을 위해 노력을 하여왔고 오늘 새벽 최소한의 희생 속에 광주 일원의 질서를 회복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안도감을 함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재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오늘 글라이스튼 주한 미국 대사의 방문을 받고 요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사태와 관련한 문제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회의는 김원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하기로 하고 파손된 가옥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긴급 처리 방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윤한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 처리 사항을 보면 부상자의 치료비는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응급구호 대상자에게는 1인당 하루에 백미 432g, 부식비 220원을 지급하고 장기 구호 대상자에게는 백미 288g, 보리쌀 138g, 부식비 220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복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 15평을 기준으로 80% 이상 파괴에 대해 국고보조금 300만 원과 융자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반파의 경우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국고보조와 융자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4% 정도로 조금 파괴된 경우에는 2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파괴된 집에 세대로 사는 월세와 전세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75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를 포함한 국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파괴된 공공시설은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김원기 특별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내무, 재무, 국방, 문공, 건설, 그리고 보사부 등 각 부 차관들로 구성된 중앙조사단을 현지 실정이 허락하는 대로 파견하기로 했으며 광주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안에 의료구호반과 긴급복구반, 생활필수품 대책반 등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는 광주 지역의 방역약품과 수액제 등 긴급소요의약품 14가지를 오늘 현지로 긴급히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금융단도 광주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기로 했고 최신부 등
광주 지역에 특별 배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유건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단은 오늘 오후 광주 지역 소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사항이 밝혀지는 대로 특별 저리융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과 관련된 수출 지원 금융은 그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단은 또 이번 사태로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만기일이 된 대출금과 앞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을 다시 시작한 뒤 2주일 안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긴급 대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있는 동안 고객들이 납입하지 못한 적금과 부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문을 연 뒤 한 달 안에 납입할 경우 연체료는 물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만기가 된 할인식 양도성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그 기일이 견과한 만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광주에 있는 각 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그리고 목포에 있는 은행들은 22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해왔는데 오늘부터 계엄군이 광주 일원을 장악함으로써 목포에 있는 은행들은 오늘 오후부터 문을 열었고 광주에 있는 은행들은 2, 3일 안에 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신부는 오늘 광주지구 전화 가입자에 대한 통신요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신부는 또 요금의 10%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연체료도 광주 지역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지방병무청은 지난 22일 이후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오늘 입영하기로 되어 있는 대상자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징병검사와 입영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 장관 등 관계기관에 낸 긴급 건의서에서 호남 소요 지역의 기업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유예와 감면, 관세 징수의 유예 기간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특별 금융 지원책 그리고 원자재의 긴급 공급 지원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광주 사태 일지를 김부옥 기자가 종합해서 보도해 드립니다. 광주 소요사태 일지입니다. 소요사태 첫날인 18일은 전남대학생 100여 명이 휴교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쯤 학교에 들어가려다 학교 앞에서 기동경찰에 제지당해 추석전을 벌였습니다. 600여 명으로 늘어난 학생들은 오전 11시쯤 광주역을 거쳐 중심가인 금남로까지 나가서 김대중 석방 등을 외치며
연좌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페퍼 포크를 발사하며 해산시키자 학생들은 흩어지면서 대림동, 동산, 산수, 지산파출소 등 5개 파출소를 부수고 오후 3시쯤에는 광주학생회관 앞에서 경찰 페퍼 포크차 한 대를 뒤엎은 다음 화염병을 던져 불질렀습니다. 밤 8시 30분쯤부터는 각 대학교 정문을 무장 군인이 지켰으며 계엄당국은 통금 시간을 밤 9시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일은 오전 10시쯤부터 광주 시내 금남로에 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의 교통은 차단됐고 기동경찰의 경비는 강화됐으며 시내 요소요소에는 군병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넘자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은 경찰에 투석하기 시작하면서 경찰과의 충돌은 그 폭이 커졌습니다. 과열된 시위 군중들은 화분대, 공중전화박스, 입간판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체류탄이 발사되는 가운데 제지하는 군인과 경찰관들의 돌을 던져 중상을 입혔으며 승용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 취재차 한 대와 문화방송 취재차 3대, 또 다른 2대에 불을 질렀으며 오후 2시 40분쯤에는 광주 고속터미널 앞에서 지나는 화물 트럭을 세워 불질렀습니다. 소유사태 3일째인 21일 오전 10시쯤부터 광주 시내 중심가에는 또다시 시위대들이 산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가운데 전날에 있었던 가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상가는 철시됐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에는 금남로 2, 3가에 모여든 군중들이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가드 시위를 벌였으나 군인들이 이를 제지하자 철책과 드럼통으로 한국은행 광주지점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했습니다. 오후 8시 10분쯤에는 폭도들이 소방차 3대를 탈취 도청 앞으로 돌진하는 등 격렬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MBC 방송이 오후 8시부터 중단됐고 9시 40분쯤에는 MBC 건물이 불에 타기 시작했으며 밤 10시부터는 버스를 몰고 경찰대열로 돌진해서 정길 경장 등 경찰관 4명이 희생됐고 밤 10시 30분에는 도청을 포위해서 공포 분위기로 몰아갔습니다. 21일에는 새벽 5시 50분쯤 폭도들에 의해 광주 KBS 방송국이 불에 타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도청 차구와 광주 세무서가 불탔고 도청 주위에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여자 목소리로 가드 방송을 했습니다. 오전 7시쯤에는 금남로와 역전 사이를 폭도들이 복면을 한 채 군 지프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에는 지프가 펑크나면서 역전 분수대를 들이받자 차에 불 지르고 역 앞에 있던 버스 등 차량 4대가 또 불탔습니다. 폭도들은 이어서 버스와 트럭, 지프 등을 빼서 부수는 등 격화됐고 일부는 버스를 타고 목포로 향했으며 나주와 영산포를 돌아다니며 선동을 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이 각각 설득에 나섰으나 효과는 없었고 낮 12시쯤에는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낮 12시 40분쯤 서부서 효독파출소 등이 불타고 도경국장과 시장이 각각 헬리콥터 편으로 피신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일부 폭도는 나주로 가서 산포지서 등 4개 지서와 예비군 무기고에 들어가 무기를 탈취한 후에 광주로 들어오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화순 무기고에서도 총기 40여 정을 탈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에는 탈취한 차를 타고 전주와 담양 쪽으로도 몰려가 곳곳에서 TNT 등 무기를 탈취했으며 오후 5시 50분쯤에는 전남의대 부속병원 옥상에 LMG 2대를 설치해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오후 7시 이후 도청과 도경, 전남일보사 등이 모두 점거됐고 경찰관은 기거했으며 계엄군도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또한 이날 밤 10시 반쯤에는 폭도들이 각종 무기를 앞세우고 광주 교도소를 여러 차례 걸쳐 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22일 오전 10시 10분쯤 광주역 송정리역 화순경찰서 송정리역전 파출소가 파괴됐습니다.
10시 50분쯤에는 도청 앞에 모여 또다시 골기대회를 갖고 계엄철폐와 김대중 석방 등을 외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의견이 엇갈려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광주시가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고 오후 6시 30분쯤에는 벌기와 고흥, 사평지서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한편 목포는 새벽 4시쯤 항동 파출소가 파괴되고 무기고에 불을 질러졌으며 시내 상품점에서 식품이 털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버스와 트럭을 타고 밤새 시내를 돌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주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소방차 2대 등 각종 차량 10대가 탈취됐으며 나주소와 산포, 동강, 금성, 노안파출소 등 5개 경찰 관서가 점거됐습니다. 화순에서는 능주지소의 역전파출소에서 M1 LMG 카빈 실탄, 그리고 동면지소 예비군 무기고에서도 무기와 실탄, 수류탄 등이 탈취됐습니다. 광산에는 대촌지소와 비하지소에서 M1 등 무기가 탈취됐습니다. 또 완도에서도 폭도들이 예비군 중대를 기습하고 전경대원을 때려 중상을 입혔으며 남평 공사장에서 TNT를 탈취했습니다. 23일은 새벽부터 일부 시민과 학생들이 나와서 전날 격렬했던 시위로 난장판이 된 거리를 청소했으며 소요사태 수습을 위한 회의가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은 총기 회수반, 차량 통제반을 편성해서 탈취한 차량의 운행을 제지했고 각종 총기를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변두리 지역인 화정동 꼭의 지원동 길목, 여수 순천 방면으로 통하는 문화동 길목, 서울 방면의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는 총기로 무장한 난동분자들이 서성거리며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24일에는 도청이 무장 폭도들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생활 필수품의 부족으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시내에 전단을 뿌려 무기 회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 일부 무장 폭도들은 설득해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폭도들은 총기 반납을 거부했고 오후 광주시 서구 동일동 율곡부락에서는 폭도들이 외곽을 차단하고 있는 군 병력의 총을 난사해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25일에는 오전 8시쯤부터 정시채 부지사와 학생 대표 등 사이에 수습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일부 과격 분자들이 총을 발사해 학생 2명이 숨지자 회의는 결렬됐습니다. 과격 분자들이 도청을 점거한 가운데 곳곳에서는 총기를 반납하지 않은 과격 분자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군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일부 상가에서는 문을 열고 채소류를 팔기도 했습니다. 밤 9시에는 최규화 대통령이 광주 근교에서 장영태 지사와 소준열 계엄 분소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광주 시민에게 고하는 담화를 KBS 광주 방송국을 통해 녹음 발표했었으며 계엄사령부에서는 폭도화된 과격분자들의 파괴 행위와 살상 행위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발표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26일은 새벽 4시 30분쯤 광주시 동부 사공동에 사는 52살 최덕준 씨 집에 무장 귀환이 침입해 잠자고 있던 최씨 일가족 3명을 칼빈총으로 난사해 사살하고 달아난 등 원한 보복과 약탈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또 폭도들은 정부 당국이 사태 수습에 대한 호소와 활동을 예면한 채 소요 사태를 더 끌고 나아가기 위해 위협과 선동을 계속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엄사령부는 전 전라남도 경찰국장 안병화 경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 조사 중입니다. 안 경무관은 광주 소요 사태가 가장 심했던 지난 21일 밤 이후 광주시 밖으로 물러나와 있으면서 일선 경찰 병력을 지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전라남도 지사에 예비역 소장인 김정호 금호실업 대표이사를 내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안본부장에 연보연 서울시경국장을
내정하고 서울시경국장에는 유흥수 치안본부 제3부장이 그리고 치안본부 제3부장에는 박종관 제1부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안본부는 오늘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해서 사회 분열을 꾀하려는 불순분자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전국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계는 지금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반정부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격렬하게 선동하면서 비난과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광주 지역에 잔입하려다 실패하고 서울에서 체포된 난파 간첩 이창용 사건을 만들어낸 조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괴가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대남 선동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면서 남북 대화도 의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자기들 방침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억지를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외신입니다. 중공은 지금 대서방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화국봉 수상이 일본을 오늘 공식 방문했는가 하면 경표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외신부에서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의 당 주석이자 수상인 화국봉이 중공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오늘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화국봉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만은 차제에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인 일본과 중공 두 나라의 순회가 만나서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 지역의 정세도 거론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읍구에서 정영석 특파원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 수상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화국봉 수상은 오늘 낮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은 뒤 영빈관에서 있은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오늘 오후 오이라 수상과 제1차 일중공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약 2시간 20분 동안 계속이 된 제1차 정상회담은 극동 정세를 비롯해서 인도지나 사태, 아프가니스탄 문제, 그리고 이란 사태 등을 협의했습니다. 오히라 수상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지난 연말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 중공 측과 합의를 했던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서 중공 측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라 수상은 북경 방문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북한의 무력 남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공 측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화국봉 수상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계기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 진출은 그 최종 목표가 중동 지역의 정복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롯한 서방 제국들의 공동 대소 전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중공 두 나라는 내일 제2차 회담을 열어서 두 나라 현안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도쿄입니다. 중공의 국방 문제를 요리하고 있는 부수상 경표도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경표는 미국의 신예 전투기와 그리고 유도탄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국 이정석 특파원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표 중공 부수상은 내일 브라운 장관과 회담하며 모레 28일 된 마스키 국무장관 그리고 같은 날 카사 대통령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공 군사 책임자의 미국 방문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래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미소 관계, 그때 브라운 국방장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앞으로 중공, 소련 두 나라와의 등거리 외교는 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일에 이루어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공과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소련을 의식해 해서 공격용 무기는 제외한 군사 장비의 지원 용의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에 따라서 미국은 이미 군용 트럭, 통신 기재, 그리고 군사 목적에 쓸 수 있는 민간의 고동 기술의 대중공 판매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은 F-15, F-18 등
최신형 전투기를 비롯해서 지대공 유도탄 등의 구입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정부군에 대항하는 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서 지난 2주일 동안 계속된 충돌에서 적어도 60여 명의 학생들이 사살됐고 800여 명이 부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지난 21일 카르말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3천여 명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소련군은 탱크와 헬리콥터에서 발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련군은 시위군 중을 구타하고 고문했으며 가택수색으로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화배우였던 리건 전 주지사가 지명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리건 후보를 뒤쫓던 부시 전 중앙정보국장이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고 후보 경쟁을 사퇴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해외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벽시 등 곡물의 새로운 품종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과 영남 등 평야 지역에 적합한 보리씨를 새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밀양 16호라고 하는데 어떤 품종인지 광무령 기자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신품종 보리 밀양 16호는 농촌진흥청 영남작물시험장 연구팀이 지난 72년부터 8년 동안 연구 시험 끝에 육성 개발된 품종입니다. 이 신품종 보리는 현재 농가에서 널리 보급돼 재배하고 있는 밀양 6호와 일본 품종을 부본으로 인공 교배시킨 것입니다. 이 품종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등 남부지방의 물이 많은 평야지대 구릉지논의 재배에 알맞다는 것입니다. 또 신품종 밀양 16호는 잎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는 점이 다른 품종과 다르며 보리의 줄기가 굵고 짧아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리 씨알이 굵고 무거우며 현재 농가에 널리 보급돼 재배하고 있는 올보리와 광보리보다 수확량도 8%가 더 정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밀양 16호는 이삭 패는 시기가 강보리보다 밭의 경우는 16일, 논의 경우는 11일간이나 빠르기 때문에 수확 또한 10여일간이나 앞당길 수 있어 이모작 지역의 논에 보리를 수확한 후 모를 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수확 시기가 10여일간이나 빠른 새로운 보리 신품종이 육성 개발돼 6월 중의 모내기와 보리 수확기에 한꺼번에 겹치는 농촌의 일손을 들어줌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보리 신품종 밀양 16호를 전국의 각 시험장 답에서 종자를 정식 중에 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전국의 각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인사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정부는 오늘 문교부 차관에 이상규 문교부 기획관리실장을, 노동청장에는 박창규 노동청 차장을 각각 임명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또 문교부 기획관리실장에 박일재 문교부 대학교육국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오늘 오후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김종경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징수 유예 적용 시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주도록 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 현상을 보이면서 수출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관세 징수 유예 제도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의 징수를 일단 보류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이를 징수하는 제도로서 관세 징수 유예 적용 시한이 1년간 연장되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는 1년 후에 관세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산 등 전국 9개 도시에 대공상담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새로 대공상담소가 설치되는 곳은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춘천, 청주, 제주 등입니다. 대공상담소는 대공사범의 자수와 신고 접수를 비롯해서 대공 문제와 관련되는 민원, 대공정책상의 건의 등 각종 대공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상담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대공상담소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야간 구별 없이 24시간 개방하고 자수자와 신고자 그리고 상담자의 신상 비밀과 신분을 보장해주며 직접 상담자 외에는 전화와 서신을 이용한 출장 상담에도 응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재반 사회 문제의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3차 아시아 태평양지구 생명의 전화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 6나라 15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서울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아주공과대학 이한빈 교수는 내일을 위한 생명의 전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생명의 전화야말로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라도 하소연을 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화만 하면은 부드럽고 격려하는 음성으로 들어주는 좋은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화제를 전해드리죠. 중공에서는 수년 전에 진시황릉 부근에서 흙으로 빚은 수백 점의 병마상을 발견해서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마는 이 진귀한 유물들이 지금 덴마크에서 전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정재 기자의 설명으로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2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진나라 시황제의 능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군사들의 헛수아비입니다. 실로 세계적인 대발견이라 일컬어지는 이 출토품들은 지난 74년에 중공 당국이 서안시 외곽에 있는 진시황릉 근처에서 우물을 파다가 이 상들이 들어있는 거대한 갱을 발견해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된 것으로 해외에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사와 군마, 전차 등의 군단을 이루고 있는 이를 토용, 즉 흙으로 빚은 헛수아비들은 모두가 실물 크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것만도 500여 점, 앞으로 제2, 제3갱의 발굴을 마치면 모두 6천여 점에 이르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중공은 토용이 나온 갱에 둥근 지붕을 올리고 현장을 원상으로 복원해서 지난해 10월부터 박물관으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마상들은 하나하나가 뚜렷이 개성적인 용모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먼 옛날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을 꿈꾸던 시절 위풍당당했던 진나라 군단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어서 서구 관람객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회복과 실업자 구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주택 사정도 고려해서 당초 금년에 10,000채의 소형 주택을 짓기로 했던 것을 17,0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가로 건설될 7,000가구의 임대주택은 10평형과 13평형을 각각 절반씩 지을 예정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고용 증대와 경기 부양을 감안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인천 등 대도시의 50%를 건설하고 구미, 창원, 이리, 반월 등 공업도시의 30%, 그리고 위성도시와 지방도시의 20%를 각각 지을 예정입니다. 건설부는 올해 짓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2만 원에서 3만 원씩으로 해서 월소득 15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서민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건설부는 당초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올해 434억 원을 들여 10,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255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주택공사의 자체자금 등을 동원해서 7,000가구를 더 짓게 한 것입니다. 다음 수도권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서울 서부 지역에 자리한 서운흥이 관광 휴양지로 말끔하게 탄생이 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운흥 개발 계획을 이윤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운흥을 시민 휴식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4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시설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11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운흥 지역의 순환 도로망을 갖추기 위해서 가련동의 서울시 경계 지역에서부터 서운흥 입구를 거쳐 원당까지 이르는 2.2km의 구간에 2차선 포장도로를 신설하고 원당에서 삼송리까지 3.3km 구간의 기존 2차선 도로도 모두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운흥 휴식공원 입구에는 2,200평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공원 조성 계획이 끝나면 현재 가련동까지만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서운흥 입구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서운흥 경내에도 숲 사이에 음료수대와 야외 테이블 등을 갖춘 휴게소를 설치해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 도로를 새로 내는 한편 2,000평 규모의 널따란 잔디 공원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현재 농가에 공급돼 있는 농기계가 농촌 근대화에 과연 어느 정도 이바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시험 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력을 얼마나 절감했고 일의 능률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입니다. 김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의 시범 영농 단지를 대상으로 모 이양기는 99개 지역에서 125대를, 벼를 베고 묶는 예추기는 53개 지역에서 78대를 동원해서 노동력 절감 효력을 시험 조사한 결과 모 이양기는 80%, 벼 예추기는 89%의 노동력을 각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조사 시험 결과 모내기 작업에 있어서 기계 이양을 할 경우 기계의 조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모를 낼 경우 일정보에 20명의 노동력이 필요한 데 비해 기계 이양은 4명분의 노동력만이 소요되므로 80%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용에 있어서도 손으로 이양할 경우 10만 3,100원이 소요되었으나 기계 이양은 5만 8천 원밖에 들지 않아 4만 5,1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고 낮 한때 바람이 불겠으며 낮 기온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특히 동해해상은 물결이 더욱 높게 일겠으므로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지방 내일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가 12도, 낮 최고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 KBS 9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